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종훈 기자님이 선택한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네, 지난 주말 이 미국 시민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은 네, 바로 무서운 플래시몹입니다. 플래시몹이 무섭다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 사람이 갑자기 모여서 뭔가를 이벤트를 벌이는 놀이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원래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시카고에서는요. 무서운 플래시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 싫은데요. 네, 지난 주말 저녁인데요. 시카고 도심의 밀레니엄 파크에 10대 청소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자, 차량 위에서 춤을 추거나 뛰어오르고요. 아, 왜 저러는 거죠? 네, 심지어는요. 운행 중이던 버스에도 매달립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네, 이날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아니, 자, 왜 저러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시비가 붙은 아이들, 이 서로 주먹 다짐도 서슴지 않고 지나가는 관광객들까지 공면을 당했습니다. 네. So DJ, I just got pushed, and he turned around and he said, "Don't put your hands on her, don't push her." And as soon as he said that, everything went crazy. Like they went crazy. They started jumping us, saying they're gonna kill us. 이들은 SNS를 통해서 15일 밤 밀레니엄 파크에 모이자 이런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00여 명이나 모이면서 이 경찰이 통제를 해도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통제불능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이날 난동으로 2명이 총에 맞았고 15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무언가 실제 상황과 영화, 게임에 뭔가 혼란한 것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모였다. 그리고 벌인 행동들이 정말 할 말을 잃게 하네요. 네, 그래서 무서운 플래시몹이다.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자, 그러네요. 이런 난동이 더군다나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019년에는 이 도로를 점령하고 여기다가 상점을 약탈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30명 가까이 이렇게 체포가 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방금 영상에 나온 밀레니엄 파크에서 플래시몹으로 모인 청소년들 간에 말다툼이 총격까지 번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 사고까지 있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시에서는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6시가 넘으면 미성년자들은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통제 금지까지 하는 그런 방안까지 추구를 했는데 네네. 이게 오히려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반발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15일 이 플래시몹 소동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장소를 제한해버린 것에 대한 반발 심리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말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플래시몹이라는 게 무서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플래시몹이 그렇죠. 사실은 좀 자유롭고 좀 즐거운 이벤트 같은 성격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SNS가 이 발달을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대규모 모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범죄의 규모도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특히 이 시카고의 경우에는 네. 이 기소된 범죄에 무려 이 2020년에 39%였던 청소년 범죄가 21년에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된 거예요. 전체 범죄의 네. 절반은 청소년 범죄다. 맞습니다. 플래시몹이 어느 순간 범죄 행위로 연결이 되면서 이 몹이라는 용어 대신 이제 강탈하다라는 뜻의 롭을넣어서 플래시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그 플래시몹의 몹도 딱히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닌데 그보다 더 센 롭, 플래시롭이라고 하니까 진짜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박원곤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저도 미국에서 이번에 픽을 뽑아왔는데요. 네. 최근 뉴욕에 동물이 아닌 동물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키워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무언가 이번 주 위클리 픽 미국 관련 이야기들이 많네요. 로봇개,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로봇개가 왜 주목을 받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18일 뉴욕의 한 주차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생존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건 다름 아닌 바로 이 로봇개였습니다. 어머나, 동물 아닌 동물 맞네요. 저 총총 걸음걸이가 참 신통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or the drones, they're able to stream the video directly to our phones, directly to our command center.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ve been able to fly inside without risking the lives of our firefighters. 뉴욕시의 로봇개 재도입 발표 현장에 나타난 로봇개인데요.
뛰는 것부터 험지 이동, 또 포복 등 위험한 곳을 수색하는 데 제격이라고 합니다. 미래 시대, 로봇 시대더라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봇계에 부착된 카메라가 감시에 이용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They may be really good for surveillance purposes, but I don't see how they can actually stop crime. 게다가 이렇게 무기도 부착할 수 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로봇 개가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제 이런 시대가 탄생했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먼저 장점부터 보자면 저 로봇개가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데다 카메라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고 현장 수색뿐만 아니라 인질 대치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대신 투입해서 탐색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쓸모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2020년 뉴욕 경찰에 최초로 로봇개가 도입됐을 때 제일 처음 인질 강도 사건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당시 인질범들을 식별하는 데 이용됐다고 합니다. 사람 대신 들어가 준 거죠. 그렇죠. 또 맨해튼의 한 거주지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에도 투입돼서 집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효율적인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예,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또 일종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특히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흑인들이 이 로봇 개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높은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과거 그 백인 지주들이 흑인들을 관리하고 감시할 때 맹견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예, 더군다나 경찰이 흑인을 체포할 때 순순히 응해도 경찰견에 물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견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네. 최근 뉴욕 시위에서는 뉴욕 경찰이 이 로봇 개를 다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로봇 개의 효율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간의, 시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도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픽 저희가 3개 준비했는데 마지막 픽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지막 픽은요. 바로 인도 사회를 경악하게 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경악하게 한 사건이다. 네. 뭘까요? 바로 생방송 중 피격인데요. 생방송 중 왜 저런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요? 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납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도의 전 국회의원 아티크와 그 동생인데요. 네. 자, 경찰에 둘러싸인 아티크 형제가 검진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언론에서 생중계하던 와중에 네. 자, 누군가가 아티크의 머리에 총을 쏜 겁니다. 생중계 도주. 네, 20초 남짓한 시간 동안 무려 10발 이상을 난사하면서 형제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했군요. 자, 용의자들은 힌두 민족주의자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प्राथमिक जानकारी के अनुसार 3 लोग मीडिया कर्मी बन के आए और वो मीडिया कर्मी बन के उन्होंने वहाँ पे बाइट लेने का प्रयास किया उसी के अंतर्गत उन्होंने 100여 가지가 넘는 중범죄 혐의로 재판 예정이던 아티크가 총에 맞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면서 인도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겠습니다. 보니까 무슨 개인 방송도 아니고 경찰이 호송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앞까지 가서 총을 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현장 관리가 정말 허술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3명이고 범행 동기는 이 아흐메드 형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자, 그도 그럴 것이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아흐메드가 원래 조폭 출신입니다. 납치, 강간 등의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렀고요. 수감 중이던 2월 같은 경우에도 아들을 사주해서 변호사를 한 명을 살해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네. 자, 이 혐의로 아들은 경찰과 대치하던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거든요. 자, 오죽하면 별명이 마피아 정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고 그만큼 원한 관계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오랜 생활 범죄의 세계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었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일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인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라이벌 정치인들을 그렇게 살해하는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례로 2005년에 앞서 나온 아티크의 사주로 라주팔이라는 같은 지역의 라이벌 정치인이 피격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지난해에는 무스왈라라고 불리는 래퍼 출신 정치인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어떤 개인적인 앙심이 있으면 직접 복수에 나서는 그런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확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상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용의자들이 총을 쏠 때 힌두교 신 만세라고 외치면서 맞아요. 총을 쐈잖아요. 네네. 저는 이번 이 사건이 최근 인도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피격당한 이 아티크의 종교가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 예, 그래서 모디 총리 집권 이후에 이 힌두 민족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그렇죠. 이런 무슬림을 향한 차별과 이 폭력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올해 초에 또 이 SNS에서 공개한 이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네네. 이 보시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한 무슬림 남학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막 때리나요? 그 이유는 힌두교 그 여학생과 네.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화를 했다고요? 예. 말을 했는데 무슨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말만 해도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정도로 네.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이 외에도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무슬림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네.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참, 말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상황인 거네요. 이렇게 오늘 위클리픽 인도 이슈까지 살펴보았습니다.